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제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각각의 업무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고 나중에 중간고사 때 꼭 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17조부터 22조에 관련된 내용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7번에 보니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해당 작업 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장 작업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미리 하연이 법칙에 보면 1대 29대 300이라는 게 딱 거기에 맞는 건데,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에서 너무 중량 그 냉각탑 등에 의해서 진동이 심하니까 건물이 조금씩 뭐 흔들린다 뭐 등등 했는데, 실제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또는 사업주들이, 경영주들이 무시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종사자 의견을 들어서 재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도급인에 관련돼서 안전보건협의체, 건설공사 노사협의체에 따라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각 지자체 지역에 보면은 안전보건 협의체들이 다 잘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뭐 위원회 산하의 협의체.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또는 각 사업장별로 담당자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또 각각의 회사에 공유하면서, 장단점도 공유하면서 의견을 드는 그런 계기가 잘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한번 볼게요. 8번을 한번 보면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되 해당 매뉴얼에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한다는데, 여기 보면은 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보자. 작업을 중지시켜야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에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에도 여기에 관련되는, 특히 중대재해가 하루에 한 건 이상 매일 발생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바로 작업을 중지를 시킨다든지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대피를 시킨다든지 또 위험 요인을 제거 등 대응에 대한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 순서를 보면은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시키고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이거의 하나의 조치 순서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다.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자, 그리고 중대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일단 119 부르고 그 전에 응급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상 부위에 따라서 큰 병원으로 갈지 조그만 병원으로 갈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 되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작업 중지의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사업주의 작업 중지 외에도 근로자들 등의 종사자의 작업 중지권, 그리고 관리 감독자의 작업 중지권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종사자가 안전 보건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또는 적극적 의견 개진을 촉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장의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유사 작업 사업장 등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공유한다든지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의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상기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전 단계까지 작업 중지 조치가 유지돼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다. 다 외울 필요 없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준 것만 외우시면 돼요. 다음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도급과 관련돼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또는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즉 반기 1회 이상을 점검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로 구축 여부라든지 평가 기준할 때 산안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준수 여부,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또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즉 안전과 보건 조치를 위한 능력 또는 거기에 대한 기술 역량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시에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해서 그 평가 내용에 따라서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서로가 뭐 예를 들어서 혈연, 지연, 뭐 학연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뭐가 따릅니다. 뭐다? 사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주는 여기에 보면 경영처분자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2020년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보니까 발췌를 해놔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 계획 수립, 뭐 역할 및 책임, 이건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겠죠. 실행 수준에 보니까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이행 확인, 교육 및 기록, 그리고 안전작업 허가 여부, 그리고 운영관리에 보니까 신호 및 연락체계라든지 유해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또 재해 발생 수준에서 산업재해 현황, 이런 내용들 이렇게 주요 항목으로 해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도급과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평가와 평가 항목의 다름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입니다. 첫째, 재해 조사 및 결과를 분석을 해서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위험 요인 및 발생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거를 하고 대처 및 통제 방안을 검토를 한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이건 앞부분 계속 한 내용이니까. 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선 시정 명령 미이행 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어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래 해라는데 안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또 법 제6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 한번 볼까요? 법 제4조 3호에 말하는 개선 또는 시정 명령 의미는 관련된 내용의 행정 처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법령이란 이런 내용인데요. 밑에 보니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서 분기당이 아니고 반기당이죠. 다 반기당이 지금 나온 거예요.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그래서 점검과 보고 결과, 그래서 안전보건 관계된 법령에 따른 의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해당 의무 이행이 필요한 조치다. 그래서 안전과 보건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래서 실시 여부 보면은 점검 보고 결과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지체 없이 그 이행 지시라든지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네요. 이거는 도급 용역 뭐 많이 나오죠. 이탁. 도급 작업장 용역 아웃소싱 같은 그런 업종도 또는 이탁되는 업체들 보면은 안전보고 확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라 이런 내용인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과 용역, 이탁 등을 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배나 운영,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을 있다면은 수급인과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사업장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특히 용역으로 들어오신 분도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A라는 사업장이 있다. 그럼 그 A라는 누군가가 제3자가 용역의 인력을 뽑아서 파견 근무를 시키면은 거기에 그 3자가 들어와 같이 그 안전과 보건에 관련되는 것을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지 않고 인력만 이렇게 투입을 시킵니다. 그럼 결국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누굽니까? 원청주가 다 내부에서 해야 돼요. 근데 원청주 또한 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휘권 밖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한 장만 더 하면 이제 행정조치 제재로 넘어가는데, 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있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자, 이제 거기에 행정 제재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상기 조치 등 이행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서 모든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죠. 5년 보관하는 거. 안전에 관련되는 거, 보건에 관련되는 거, 작업방 지침에 관련되는 거, 건강검진에 관련되는 거 다 5년 이상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해서 지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행정조치 넘어가 볼게요. 전자문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최종 결제를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별로 없죠. 조그만 사업장들 할 수 있는데 큰 업체들은 직접 사업주가 또는 경영 책임자가 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자, 중요한 내용은 넘어갑니다. 다 이것 때문에 하겠죠. 행정 제재, 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자, 처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 제6조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에 과거에는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담당자가 많이 책임을 당했습니다. 처벌을. 근데 지금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즉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50인 이상 사업장들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반 시에 바로 처벌하는 수가 있죠. 근데 50인 미만은 다르죠. 그래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치사죄 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죄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확보 의무 위반 시 그 위반 내용이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치상죄란 종사자에게 부상이나 아니면은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걸 우리가 치상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우측에 한번 보세요. 상당히 무서운 내용들이 추추추 들어있어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즉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할 경우, 조금 전에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우리가 무슨 죄라 그랬어요? 치사죄라 그랬죠. 또 종사자의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치상죄라고 했어요. 자,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마어마 크잖아요. 과거의 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 또는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이 잘 해놨네요.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둘 중에 그러겠죠. 또 경영 책임자는 대부분 주식회사, 법인 업체겠죠.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밑에 보니까 당구 표시 하나 해놓은 거 있어요.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에 5년 이내에 재범 시에 형의 50%, 즉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해줍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사업주들이 회사 운영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한다고 하겠죠? 이 장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장도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앞에도 여기도 여기도 자, 보니까 법인 또는 기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여기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이제 최대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똑같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경우. 자, 조금 전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서는 이해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밑에 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여기는 법인 또는 기관일 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기관이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벌금형 부과, 즉 사망자 발생 50억,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한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외울 것이 너무 많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중대재해처벌법 마무리하고요. 또 안전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이 나라가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쭉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